분들께서 좀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예은 씨도 중국에 유학 가시더라도 그죠? IELTS가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갑자기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되게 이상하네. 일단은 왜 지금 많이 안 들어오셔서 15년 중국어냐 영어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10년 이상 기본적으로 그죠? 중국어 재밌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좋아하니까 기간이 상관이 없는 거지, 그죠? 다른 분들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일단은 이번 달은 라이팅을 제가 잡았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라이팅을 잡아서 이제 한 달에 한 과목씩 이제 해가지고 좀 한번 해보려고요. 예, 안녕하세요. 벌써 7명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들어오신 분이 안 계셔도 그렇구나. 그렇구나. 제가 이제 방송 여러 번 했었는데 또 그거 또 깜빡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은 꽤 있구나. 근데 이제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이 많이 안 계셔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말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미안해요. 난 지금 아무도 안 들어온 줄 알고.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은 라이팅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예진이 씨도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랑 좀 그냥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 고마워요 예지킴님. it's good.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랑 이제 수다 떨고 얘기하듯이 재밌게 하면 되는데 너무 제가 방송처럼 맞아 회원가입해야 돼 그죠? 약간 번거롭죠 그죠? 그래도 평상시에 이제 궁금했던 거 질문하고 그러시려면 들어오시면 좋죠. 고마워요 예지킴님. 계속 업데이트 중이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보고 있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I love SMS. 오케이. 이제 그렇게 약간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듯이 하라고 또 우리 또 그죠? 얘기해 주셨는데 주변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또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약간 막 강의하듯이 하니까 너무 무리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이렇게 소소하게 대화도 좀 나누면서 IELTS 시험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좀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게끔 하도록 할 건데 이번 달은 제가 3번 방송할 건데 오늘 첫날인데요. 라이팅을 일단 먼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중간이에요. 엄청 높은 수준은 아니고 제 강의 잘 듣고 있어요? 애진이님? 애진이? 애진이? 그래. 그래 이제 우리 평상시에는 이렇게 우리끼리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죠. 워낙 나가야 되는 진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제 생각보다 막 이렇게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나면은 뭔가 쌓여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사담만 하거나 이렇게 수다만 떨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뭔가 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때문에 강의 시간에는 잡담을 좀 많이 못하죠. 진짜? 저 누구야 소민크2 오케이. 제가 일부러 아프리카 TV 가입하셨어요? 고마워요. 예은지 키비님도 영어권 나라에 가서 사실 거예요. 그러면 영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이제 생활 영어 정도는 하셔야겠네요, 그죠? 근데 IELTS 점수가 딱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것 같고 이번 달은 라이팅을 3번 한번 강의를 해볼 건데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제가 특강을 들어가기는 조금 민망한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은 IELTS 라이팅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그래머 IELTS 하고 있거든요. 기초준비반에서 기초준비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라이팅 시험 자체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소개 느낌으로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은 약간 특강처럼 여러분들한테 꿀팁들 드리는 약간 이런 개념으로 갈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한글을 띄워놓고 영어로 바꾸는 그런 라이팅 수업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런 기초 영작 수업이고 그런 수업이 아니고 이제 시험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잔소리를 드리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What? Introduce? Introduce what? Introduce myself? 저 하라고요? 꿀팁을 간절히 기대했다고? 이제 줄 거예요. 당연히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오늘이 첫날이라 가지고 또 오랜만에 방송 시작하는 거라서 IELTS 라이팅 자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 그러니까 계시기 때문에 이제 IELTS 시험 설명해드리고 간간히 중간중간에 꿀팁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틀어놓고 얘기 듣다가 아는 얘기 나오면은 뭐 딴 것도 좀 하시고 근데 좀 약간 그 생소한 얘기가 나오거나 왜냐면 우리는 항상 베이직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알더라도 미처 그죠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겸손하게 그죠?
이제 IELTS 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아시는 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IELTS 라이팅에 대해서 아시는 거? 어떤 거 알고 계시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일단은 몇 교시예요? 어? 나 몇 살이냐고요? 그럼 개인적인 얘기 안 한다니까. 우리 IELTS 얘기할 거예요. IELTS 라이팅은 몇 교시인가요? 시험 몇 교시? 응? 잘 모르세요? IELTS는 일단은 시험이 4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닝, 리딩, 라이팅, 스피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죠. 3교시 중에서 처음에 이제 3개의 과목을 한꺼번에 치는데 리스닝 보고 그렇죠. 리딩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스피킹이지만 우리가 그 교시에다가 놓지 않죠. 채팅이 좀 느려요. 그럼 내가 기다려줄게요. 예, 맞아요. 맞아요. 방장 7788님. 저기 누군지 알겠다. 7788님. 네, 이 아이디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치. 우리 반 분이신 것 같은데? 3교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1, 2, 3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달아서 3시간 동안 보시니까 라이팅은 3교시가 맞아요. 그 라이팅이 여러분 몇 분 동안 하는 건지도 알고 계세요? 몇 분? 총 몇 분? 그래. 난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라이팅은 여러분들 몇 분? 이번에 시험 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60분, 그렇죠. 60분 동안 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한 11시가량 정도부터, 11시가량 정도부터, 그 다음에 12시 정도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분 더하기 20분이 아니고, 엄연히 따지면 20분 더하기 40분이죠. 그래서 처음에 타스크 1이 20분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모듈이 2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IELTS 그 라이팅 시험을 일단 여러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 IELTS 라이팅 테스트는 그 IELTS 시험 중에서 1교시가 리스닝이고 2교시가 리딩이고 그 다음에 3교시에 라이팅을 치게 됩니다. 이게 되게 그냥 뭐 이제 기본적인 정보고 11시부터 12시까지 치지만 사람이 그 매니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1, 2분 정도의 오차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컨셉이고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과 아카데믹 모듈로 시험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점수가 어떤 모듈의 점수인지 반드시 여러분 그 관계 기관에다가 확인을 하신 상태에서 본인의 필요한 그 모듈에 맞게끔 시험을 치르지 않으시면 점수를 인정받지 못할 거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여러분 제대로 정보를 잘 알고서 시험을 치셔야 될 것 같고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은 주로 이민이나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치르시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필요한 점수이고 아카데믹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유학을 위해서 대부분 이제 대학교 들어가시고 이제 석사, 박사 같은 거 들어가시려면 아카데믹이 당연히 필요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점수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일단 2개의 타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제와 두 번째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과제가 지금 모듈에 따라서 문제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모듈로 시험을 치시냐에 따라서 문제지 자체가 다릅니다. 접근법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내가 이민인가 취업인가 아니면 유학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 모듈을 선택을 잘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필요도 없는 일기 쓰기를 할 필요도 없고 필요도 없는 리포트 라이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20분 동안 최소 150자 쓰시고 이 두 번째 있는 타스크인 에세이 라이팅은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어떤 모듈이든 상관없이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서들 들어오세요. 일단은 그 손으로 쓰는 거고 수기 작성이고 여러분들께서 그 작성하실 때에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답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손으로 다 답지에다가 쓰시는 건데 이렇게 약간 느리끼리한 종이가 타스크 1 답안지고 하얀색 종이가 이제 타스크 2 답안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시험 치러 가시게 되면 연필도 그죠? 당연히 샤프로 쓰셔도 괜찮고 연필로 쓰셔도 괜찮고 펜으로 쓰시게 되면은 eligible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거는 점수를 채점을 하질 않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녕.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그 앤서 시트도 여러분 공식적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사용하는 앤서 시트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렸고요. IELTS 시험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라이팅 시험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약간 이게 분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쳐보신 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리스닝이랑 리딩 시험을 지금 끝낸 상태에서 라이팅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진짜로 머리에서 김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리딩 때문에. 특히 아카데미 모듈은 리딩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IELTS는 4개의 과목 중에서 리딩이 가장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딩 시험 치면서 머리에서 이제 하얗게 김이 막 이제 여러분 올라오는 상태에서 라이팅 쓰라고 하니 라이팅이 여러분들 집중력이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고마워요. 자, 여러분들 그 라이팅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그 약간 도전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그 대충 보고 대충 얘기하는 그런 것이 되게 약간 좀 뭐랄까 위험한데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치고 또 이렇게 긴장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좀 공격력이 좋겠죠. 집중력도 좋고. 준비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은 조금 이제 긴장하지 않아요.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 오히려 긴장하고 딱 집중해서 하시기 때문에 평상시에 트레이닝을 좀 잘 하셔서 시험 치실 때도 그 굉장히 여러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쓱 보고 그냥 막 쓰는 거지, 그죠? 네,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아이고, 나 이쁘다는 얘기는 우리 엄마한테 듣고 또 처음 들어보네, 또. 예, 여러분들 그, 뭐야, 이제 문제를 딱 봤을 때 문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았을 때에는 절대로 성급하게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혼자서 아이디어 정리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쓰셔야 되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그런 컨트롤링 작업, 그 매니지먼트라 그래가지고 본인의 시간을 안배하고 관리하고 아이디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약간 이런 침을 한번 꼴딱 삼키고 그 다음에 라이팅을 써야 되는데 너무 바쁜 거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트로 먼저 막 쓰기 시작하고 막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컨트롤링을 해드리는 역할이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 나 또 잔소리 또 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의 약간 컨트롤링이죠.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 연습해 본 적 있는 토픽이 나와도 어떻게 꽈서 낼지를 모르니까 이제 소재는 조금 같을지라도 완전히 대답을 하라는 그 질문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암만 영어를 약간 수려하게 잘 해도 좋은 점수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지 점수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여러분 영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특히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전개하는 그 전개 방식 같은 것들이 너무나 큰, 그죠? 테스크원 진짜 정말 대충 쓰게 되죠.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반을 좀 아카데믹 반으로 특성화시켜서 태스크 1을 좀 우리끼리 자유롭게 공부하고 막 그래요. 태스크 2를 먼저 쓰시게 되면 태스크 1은 진짜 한 줄, 두 줄 쓰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IELTS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IELTS 공식 홈페이지 꼭 여러분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IELTS 시험 공식 홈페이지는 그냥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 .ielts.org예요. 근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그 시험 치르시는 그 시험 IELTS 시험의 포맷부터 시작해서 점수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하는지까지 근데 영어로 쓰여져 있긴 해요, 전부 다. 그 여러분들 왜 거기에 반드시 2개의 타스크를 다 완성해야 한다라고 그 보스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서 둘 다라는 단어인 보스라는 단어 아시죠? 이 보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다 소문자로 이렇게 막 진술해 놓다가 보스의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강조한다는 얘기죠. 타스크 1과 타스크 2를 둘 다 반드시 다 완성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너무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타스크 2만 잘 쓰면 타스크 1은 안 쓰고 나오거나 한 줄만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둘 다 굉장히 레벨이 어느 정도 여러분 점수를 줄 수 있을 만한 레벨이 돼야지 이제 여러분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한쪽에 치우쳐서 쓰지 않도록 하셔야 되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학원을 다니거나 집에서 연습을 하실 때에도 타스크 1도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타스크 1 좀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요거를 일단은 아카데믹 모듈을 먼저 아니 그러니까 비중이 낮아서 괜찮지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타스크 2 있잖아요. 에세이 있잖아요. 에세이를 그러면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수준까지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태스크 2를 그렇게 수려하게 쓸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태스크 1도 당연히 비중을 줘서 좋은 점수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설득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웬만하면 설득을 좀 당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 써야지 에세이를 그렇게 잘 쓸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자, 요게 이제 태스크 1 문제 유형인데
타스크 1 문제 유형들이 지금 일단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보이시죠, 여러분? 타스크 1 문제 유형. 이게 아카데믹 모듈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유학 가기 위해서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 지금 이 6개의 문제 유형이 대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6개의 문제 유형 중에서 실제로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6개의 문제 유형을 다 경험하고 다 써보고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제출해보고 선생님한테 잔소리 들어보고 다시 한번 써보고 이런 식으로 막 실갱이를 해서 실제로 시험 치러 갔을 때 그 시험장에 이 6개 중에 어떤 게 하나가 나왔을 때 한번 써본 적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빨리 시험 내에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죠. 요게 이제 아카데믹 모듈로 유학 가기 위해서 IELTS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의 문제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블로업 해드리는 게 이제 바로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 그래서 이제 이민 가기 위해서, 그죠? 취업이나 이민을 위해서 IELTS 시험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 라이팅 타스크 1입니다. 레터 라이팅이라고 해서 첫 번째 항의 편지, 두 번째 사과 편지, 세 번째 요구하는 편지, 그 다음에 4번에 그러니까 3번이 이제 정보 요청 편지 같은 거예요. 4번이 정보 제공해주는 편지.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가장 크게 나뉘는데 이런 이제 문제 유형들에 맞게끔 여러분 다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치르러 갈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은 한 번씩들 다 써보신 상태로 시험을 그러니까 난 시험 준비가 됐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시러 가게 되면 긴장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경험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20분 동안 글을 쓰고 40분 동안 글을 쓰는 게 얼마나 그게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까. 근데 평상시에 트레이닝을 안 한 상태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로봇처럼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죠? 로봇처럼 움직여야 돼. 딱딱딱딱 시스템 짜여져 있는 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왕좌왕 되면 그 시간 다 가거든요, 여러분. 그냥 그래서 평상시에 좀 트레이닝이 좀 잘 되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타스크 2 문제 유형은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타스크 2 문제 유형은 4가지의 문제 유형이 있는데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문제 유형이 있는지 아시죠?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찬반 토론형이라 그래서 어그리 디스어그리 문제 유형 그리고 장단점 비교형 장단점 비교형 그래서 이제 비교대조형 문제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책 문제형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을 토론하는 그죠 문제 유형이고 그리고 나서 백분 토론 저는 이제 백분 토론형이라 그래요. 백분 토론형 백분 토론형 이제 의견 제시형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 유형이 지금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장 베이스로 깔려있는 문제 유형이고 요거를 다 이렇게 변형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찬반 토론형 문제 유형도 어그리냐 디스어그리냐를 묻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어그리를 하냐 어느 정도까지 디스어그리를 하냐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여러분들 찬반 토론에다가 문제점과 해결책을 섞기도 하고 컨비네이션으로 콤보 형태로 섞기도 하고 백분 토론형 같은 경우에는 A쪽 의견 다 들어보고 B쪽 의견 다 들어보고 나중에 내가 결론에 도달하는 형식의 그런 그래서 이제 결론이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라서 이 문제 유형들이 서로 이렇게 믹스 매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 되게 이제 자유롭게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로 이제 치중시켜서 공부를 하기는 좀 힘들고 베이스적으로 포맷을 이제 틀을 잡아놓기는 하지만 그 틀 안에서 좀 더 융통성 있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됩니다. 아시죠? 네. 잠시만요. 우리 저기 스터디조들 제가 잠깐만 요거 좀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IELTS 그 리딩 IELTS 리딩이란다 죄송합니다. 라이팅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유형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소통이에요. 그래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점수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뭘 묻는 건지 어떤 지시사항이 나와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대부분 뭘 하냐면은 수업 시간에 그 앞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건 뭐냐면은 어떤 문제 유형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짜주는 역할, 그러니까 작업을 되게 많이 해줘요. 내가 시험장에 가서 이 문제를 딱 이렇게 맞닥뜨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 어떤 순서대로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약간 이제 여러분들 그 뭐랄까 시뮬레이션, 이미지 트레이닝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떻게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아웃라인을 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훈련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많이 내기는 하는데
이게 레벨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레벨이 좀 높은 반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스토밍 위주로 이렇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펼쳐내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은 영어가 문제가 아닌 경우가 올 거라고 제가 수업 시간마다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IELTS가 생각보다 여러분 좀 챌린징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질문 같은 건 없으세요? 여러분 일단은 제가 타스크 1이랑 타스크 2를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보셔도 괜찮으세요. 이게 이제 뭐 아까 여러분 수기 작성이라고 말씀드렸고 토플처럼 타이핑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필로 쓰는 버릇 많이 들이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당연히 여러분 요 공식 그 답안지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늘 연습하실 수 있게끔 준비해 드릴 것이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믹 특성화반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지 쓰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루질 않죠. 예, 예, 다룰 일이 없죠. 왜냐면은 아카데믹 모듈로 공부하시는 분들만 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 데이터 분석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이에요. 데이터 분석하고, 왜 제가 제일 좋아하냐면은 그 조금만 잡아주면은 금방 성적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여기 지금 여러분 태스크 2의 이 문제 유형들 있잖아요. 이 문제 유형들은 자기의 아이디어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한 나만의 어떤 그런 생각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심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타스크 2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샘플을 보면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샘플에 있는 아이디어가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 샘플을 내가 외우거나 아니면은 이 샘플에 내 생각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입시키거나 이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만의 이야기를 써봐야 하기 때문에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좀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좀 많이 받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기초준비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종합반 가서 공부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막 자기가 왜 내 목소리 왜 내 목소리 왜 너무 커요? 목소리가 너무 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방금 리딩 수업을 하고 와가지고 원래 리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과목 중에서 리딩이 가장 난이도가 높으니까 리딩 수업을 끝내고 나면은 목이 다 가요 원래요. 예, 이제 좀 그래도 괜찮아진 거예요. 이제 방학 동안에 1월달, 2월달에 워낙 방학 동안에 무리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지금 희한하네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아침에도 그렇고, 아침에 우리 수업 같이 했잖아요. 아침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수업할 때는 목소리가 멀쩡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라앉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여기 이제 라이팅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얘기는 해드렸는데 제가 평가 기준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라이팅 시험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테스트 1이나 테스트 2 배점 비율이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2 배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스크 1은 3분의 1 배점이고 타스크 2가 3분의 2 배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타스크 2에다가 더 이제 최선을 다해라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죠.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게 따로 채점이 되거든요. 타스크 1이랑 타스크 2가 따로 채점이 되면은 더해가지고 2로 나눠야 되죠. 근데 2로 안 나누죠. 2로 안 나누고 당연히 타스크 2에 더 비중이 가서 오버롤 점수가, 그러니까 실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타스크 1을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지는 않아요. 타스크 2를 더 높은 점수 하는 게 원래 맞긴 맞아요. 맞긴 맞지만 우리가 저 3분의 1을 버릴 수 있는 여유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은 저 3분의 200점을 다 가져갈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타스크 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리포트 라이팅이기 때문에 리포트는 객관성만 있으면 돼요. 객관성만. 그런데 이제 타스크 2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다 보니까 에세이는 왜 에세이라 그래요? 본인의 주관성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타스크 1이 공략하기가 훨씬 쉬우세요. 왜냐면은 지금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갖다 옮기면 되기 때문에 100명이 글을 쓰면 100명이 다 똑같은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길 때에, 점수를 매길 때에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얼추 대충 같이 써주면은 여러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세이 같은 경우는 완전 들쑥날쑥 난리죠, 아주.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영어적인 그 랭귀지 스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에세이를 채점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달력이 얼마나 있냐, 설득력이 얼마나 있냐 이런 거 같이 따져야 되니까 에세이를 3분의 200점을 그걸 다 내가 100%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 자체가 지금 되게 비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왜 태스크 1을 포기를 하냐는 거예요. 절대 안 되죠.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태스크 1을.
학원에 가서 딱 2달만 공부하시면 끝나요 그냥.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배점 비율은 저렇게 돼요. 또 질문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왜? 질문도 좀 해주세요. 우리 제가 방송하느라 바빠가지고 예, 말하느라 이렇게 방송하다 보고 이렇게 수다 떨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저 혼자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별로 재미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바디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바디 구성, 고득점 바디 구성은 없어요. 바디 구성은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는 거지, 고득점 바디 구성은 없어요. 고득점을 받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얼마나 그 아이디어가 좋은지, 그 아이디어를 그 표현할 수 있는 어떤, 5.5점 받으시면 잘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표현력이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고득점이 나오는 거지, 기본적인 구성 방식은 틀이 잡혀져 있어요. 패러프레이징 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패러프레이징 잘하는 방법은 따로 없지만 리딩 공부 많이 하시면 돼요. 리딩을 항상 공부하실 때 리딩 문제 속에 예를 들어서 true, false, not given,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패러프레이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 되어 있는 패러프레이즈를 많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리딩 지문 같은 데 보면 말도 안 되게 멋있는 패러프레이즈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러프레이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적어줄게요. 여기 이게 뭐냐면은 캠브리지 10권이었나? 11권인가? 11권 마지막이구나. 11권 마지막 리딩 지문에 네? 예, 저희 파고다예요. 11권 마지막 문제, 이거 제가 언젠가 한번 방송에서 한 건데, 이게 뭐에 대한 거냐면은 언어에 대한 거예요. 인간이 발명한 가장 최고의 발명품 중에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use language,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그 말 있잖아요. 한 명의 스피커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user language, 랭귀지를 이용하다라는 말이 뭐라고 나왔냐면, put its wheels in motion.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 it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the language, 그 언어의란 뜻이에요. 그 언어의. 그러니까 그 언어의 바퀴를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 언어의 바퀴들을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말이, 언어를 알고만 있으면 뭐하냐, 바퀴를 가지고만 있으면 뭐하냐, 바퀴를 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이게 여러분 되게 인상 깊은 패러프레이즈예요. 패러프레이즈는 절대로 했던 말을 동의어로 바꿔서 다른 말로 바꾸는 게 패러프레이즈가 아니라, 저렇게 여러분 되게 비유적이고 의미를, 그치? 완전 탄성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그 use 부분 있죠. use 부분. 사용한다는 것을 바퀴를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표현으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제 리딩을 하시면서 문제 풀고 답 맞추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리딩 속에 있는 너무나 좋은 패러프레이즈들을 여러분들께서 이게 현관펜 처리하고 정리해 두신 상태에서 나중에 에세이 쓰실 때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으세요. 논쟁형 에세이를 쓸 때 팁 좀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논쟁형 에세이를 쓸 때 팁 좀 주세요. 논쟁형 에세이, 어떤 에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베이팅 에세이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문제 유형 중에서 어떤 거? 찬반 토론? 반대하는 사람한테 나는 찬성하는데 반대하는 사람한테 설득하는 거, 이런 거? 논쟁형 에세이? 일단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중립적인 거. 일단 본인이 이제 너무 중간에서 입장을 고수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100분 토론형이에요. 지금 소민 씨가 얘기하는 게 지금 100분 토론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찬반 토론형 중에서도 to what extent라고 나오는 그 문제 유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보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do you agree or disagree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to what extent do you agree or disagree 이렇게 나올 때 있죠. 이렇게 나올 때. 그렇게 나올 때는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건 거예요. 봐봐요. Although
although 어쩌고저쩌고 I agree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자 봐봐요. 그러면 although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해요? 자 어떤 사람들은 반대를 하지만 나는 찬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although 이하의 이야기를 어디다 갔어요? body 1에 그리고 I agree 하는 부분 I agree 요렇게 하는 부분을 body 2에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배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두 번째 거 Do you agree or disagree 말고 To what extent do you agree or disagree 이런 문제가 나와서 양쪽을 다 토론을 해야 하는 경우에 although 어떤 사람들은 좀 찬성하지 않지만 나는 찬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배열을 하실 거면 although 이하의 것을 body 1에 배열하시고 그 다음에 I agree 이하 거를 body 2에 배열하시는 것이 제일 예쁘죠. 뭐 그런 거예요. 우리 5858님은 아까 뭐라 그랬지? 몇 점 목표 하셈? 아 대부분 IELTS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시험이 좀 오래됐어요. 시험이 좀 오래돼서 이게 수가 다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IELTS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IELTS 전문가들도 많이 늘어나고 IELTS 시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분석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막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또 진짜 영어 실력으로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꼼수 가지고 시험을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뭔가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막 얘기하지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은 또 막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제가 이제 뭔가 준비해오는 게 있긴 있는데 그 준비해오는 것만 가지고는 방송이 재밌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제너럴 모듈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시는 데 필요한 영어를 사용하시는 게 맞는 거고 아카데믹 모듈은 학문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진짜 생활 영어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요. 왜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미적분 배워가지고 생활에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쵸? 그냥 비슷한 거예요. 미적분 배워서 생활에 쓰지 않지만 실제 이제 수능에는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너럴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뭐랄까 생활 속에서 근데 오히려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예. 아니 제너럴 문제가 의외로 쉬운 게 아니라 제너럴 문제가 원래 난이도가 낮아요. 복합문? 아 그런 게 어딨어요. 모든 문장을 복합문으로 어떻게 써요. 어떨 때는 짧고 간결한 문장이 훨씬 임팩트 있고 이쁠 때가 있어요. 집에서 공부는 열려 했는데 전문적인 용어를 쓰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절대. 전문적인 용어를 쓰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주제에 맞는 말을 쓰길 바라는 거지 전문 용어를 쓰신다고 해서 6점 이상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연락했는데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다 쳤답니다.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양적으로 150자, 250자를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랑 같이 공부해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묻는 말에 대답을 했는지 뭐 퀄리티가 어떤지 약간 한 문장을 쓰더라도 오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지. 예, 예.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스피킹도 그렇고 라이팅도 그렇고 이제 뭔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뭔가 풍성하게 하고 나왔다는 걸로 지금 저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강조하는 게 많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 수는 전혀 상관없어요. 저랑은요. 예. 당연히 뭐 어느 정도 감점이 있겠지만 그거는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 퀄리티 어떤 거냐니 아이디어가 식상하지 않은 거 아이디어가 너무 남들 다 쓰는 아이디어 같은 거 식상한 거 그리고 표현이 식상한 거 그리고 표현이 콩글리시 같은 거 그죠? 한글을 영어로 바꿔놓은 거 같은 그런 게 바로 퀄리티죠. 그리고 문법도 다양하긴 해야 돼요 실제로는. 예. 그럼요. 예. 그래서 퀄리티 중요 아이디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뭐야 왜 영어를 암만 잘해도 그 주제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으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소용이 없어요 진짜. 영어를 암만 잘해도 영어가 소용이 없어요 진짜. 그 잘하는 영어 실력이 너무 아까운 거야.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스타일들이 틀려요. 오퍼 빨리 잘하셨어요. 그래마인 뉴즈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어적으로 올바른 문장들을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익혀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마인 뉴즈도 아주 좋아요. 인터미디에이트는 난이도도 높고 아주 좋아요. 예. 문법도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게 맞는 거지. 거기다 대고 여러분 왜 문법을 도전을 하거나 그러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뭐 알지도 못하는 분사구문을 푼다든지 그죠? 아니 분사구문을 저기 문장을 쓴다든지 가정법도 괜히 썼다가 틀리면 오히려 감점이기 때문에 잘하셨어요. 기초 문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부분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IELTS는 쭉쭉쭉쭉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문법을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없고 급하니까 IELTS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고생 많이 하세요. 장문 잘 되면 좋죠. 이제 단어들만 공부 좀 하시면 돼요. 이제 문법은 다 되면은 문법이 잘 되시면 단어 공부만 좀 많이 하시면 돼요. 기출어휘라든지 주제별 어휘들만 많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라이팅 같은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라이팅에서 여러분들이 10개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개명이라고 할까요? 라이팅을 쓸 때에 주의하실 점들 그냥 약간 되게 뭔가 되게 기초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다 아시는 그런 얘기들이죠 실제. 첫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일단은 문장을 만들 때 영작할 때 영작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주어 동사인 것 같아요. 주어 동사를 잘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약간 제가 뭐라고 비유를 좀 많이 하냐면 주어는 머리고 동사는 목이라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사람의 몸을 비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몸 비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을 만들 때 그렇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배기가스가 공기오염을 일으키는데 배기가스라는 단어를 모르면 그 아이디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몸 비유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동사들이 목이 짧잖아요 그처럼. 그래서 이제 주어가 좀 머리가 좀 크고 그 다음에 목이 좀 짧고 그죠? 그런 다음에 목은 어때요? 되게 길죠 여러분 다리까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장의 균형을 잡으실 때 주어 동사는 신속하게 나와주고 그 뒤로만 이제 문장을 좀 길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런 거를 여러분 저희가 좀 많이 그 뭐랄까 여러분들한테 제발 그렇게 좀 해줘라. 그래서 이제 이 뒤로만 길어지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앞에 주어를 너무 길게 잡거나 이러시면은 문장을 봤을 때에 이 문장을 읽는 원어민이 봤을 때 뭐가 어쨌다가 빨리 보이지 않으면 되게 답답해요. 뭐가 어쨌다를 빨리 보셔야 돼요. 서론을 빠르게 뽑아내는 방법? 서론을 왜 빠르게 뽑아내지?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첫 문장 배경으로 시작할 때 이거 방법 없으면 그냥 문제지상에 있는 거 베껴요 그냥. 서론을 빠르게 뽑아내는 방법은 우리가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저 같은 경우에는 나눠가지고 1, 2, 3번 문장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그 1, 2, 3번 문장만 빨리 그냥 써버리거든요. 첫 문장을 배경으로 시작할 때 제너럴 백그라운드로 시작할 때 왜 막막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지 안에 있는 거 그냥 바로 진짜 이게 공부 잘못한 거야. 공부 잘못한 거야. 서론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 난 서론은 쳐다도 안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 쓰든지 아니면은 태스크 1에 리포트를 쓰든지 서론 쳐다도 안 봐요 실제로. 서론 같은 게 급하면 바로 그냥 본론부터 들어가도 괜찮은 정도. 그러니까 봐보세요. 어그리 디스어그리 문제 유형이라면 서론에다가 봐봐요. 이게 처음에 자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어그리 디스어그리를 물어보는 질문이면은 첫 문장에 I agree 하고 그냥 찍어버리고 받을 넘어가 버려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라이팅 쓰실 때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에세이를 쓸 때 고민이나 리포트를 쓸 때 고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그거를 잡아가지고 하루 수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타스크 1을 할 거고 그 다음 주에는 타스크 2를 하실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삐쭉삐쭉 나오는 것들에 맞게끔 할 거예요. 지금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서론에다가 왜 시간을 많이 써?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지. 본론 쓰기도 바빠 죽겠네. 그러니까 서론 같은 경우에 정말 방법 없으면 그냥 문제지에 있는 말 그냥 갖다 베껴요 그냥. 알았죠? 예. 다른 말로 바꿀 생각도 하지 말고 주어동사 잘 잡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에세이의 포맷이라든지 그런 이제 단락 구분 같은 것도 잘 하셔야 돼요. 단락 구분. 그러니까 글을 읽는 사람을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글을 쓴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서론 끝나고 그 다음에 중간. 그러니까 저기 한 줄 띄고 그 다음에 본론 끝나고 한 줄 띄고. 그럼 라이팅은 원어민 쓰면 어떻게 공부해요? 자기네는 유창하니까 자기네가 하는 식으로 나한테 쓰라고 요구하지. 그죠?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은 중요한 얘기 먼저 안 하고 또 막 디테일한 거 먼저 얘기해 나중에 결론 얘기해. 그럴 시간이 어딨어 지금 내가 20분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단락 구분도 잘 해주시고 왜냐면 글 쓰는 거니까 뭐 글씨가 지렁이로 기어가네 이런 것들은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예민하게 신경 쓰지 마시고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니까.
하지만 봤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서론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본론인지 이런 것들은 딱 저기 드러나야죠. 그게 아이디어 어떻게 브레인스토밍 하는지 제가 어떻게 얘기해줘요. 그죠? 네.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날 때. 그냥 이제 식상한 거라도 빨리 얘기하자. 어쩔 수 없어요, 실제로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뭘 써야 할지 막막할 때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홈스쿨링 아이들에게 홈스쿨링을 하는 것의 장단점을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홈스쿨링이 안 좋은 점과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하라고 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의 개수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하나라도 딱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그냥 off the top of your head.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약간 아이디어지. 그거 그냥 하나 친구 못 사귀지 않나? 약간 요것만 가지고 친구 못 사귀지 않나? 이것만 가지고 이게 뻥튀기 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 필요한 거죠. 친구 못 사귀지 않나 가지고 뻥튀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느글느글 해야 되겠지, 사람이. 능글 맞아야 되겠지. 에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뭔가 뭐 그냥 알게 뭐야 내 경험이라고 치고 얘기하든지 그죠? 뭐 그렇게 이제 뭔가 지어내는 면도 있고 난 다큐멘터리 보지도 못했는데 홈스쿨링 했던 아이들 다큐멘터리 봤다고 거짓말 치고 그냥 빨리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딱 나는 시험 치러 갔는데 시험 치러 가서 저기 책상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해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약간 뭐랄까 아 왜 그러냐 지금 바빠 죽겠는데 돈 어떡할 거냐 지금 시험 요가 얼만데 그죠?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뭐 이제 어떻게 들으면 되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진짜로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지금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바빠 죽겠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뭐라도 막 써야 되고 스피킹도 마찬가지고 뭐라도 얘기 많이 하고 나오셔야 되고 진짜. 그래서 이제 라이팅 쓰실 때에 일단 단락 부분도 잘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오프토픽 그죠? 이야기 오프토픽이 이제 제일 약간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 질문을 약간 우리나라 말로 옆에다가 좀 이렇게 써와야 돼요. 질문을 우리나라 말로 옆에다가 써가지고 아 이거 대답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좀 차분하게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개요 짠 후에 개요를 짠 후에 시작하기 그죠? 시작하기. 개요를 짠다는 게 뭐냐면 난 서론에 이거 쓸 거야 본론에 이거 쓸 거야 본론 두 번째 이거 쓸 거야 결론에 이거 쓸 거야 이렇게 대충 우리나라 말로 프레임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쓰기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중간에 애드립 치고 프리스타일로 난리 납니다 여러분 지금 그죠? 랩을 할 때도 여러분 프리스타일 랩이 쉬워요?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개요를 먼저 짜서 처음에 5분가량 정도를 절대로 시간을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짠 대로 그 다음에 쓰셔야 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아이디어는 공감할 필요는 없지만 설득력은 있어야 돼요. 나만의 생각이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뭐야. 나만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근데 나 혼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원어민이 읽었을 때 공감이 가게끔 만드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설득력 있게 만드는 거. 근데 이제 너무 예시도 안 들어줘. 근거 제시도 안 해. 그죠? 나만의 아이디어를 분명히 당연하죠. 후자죠. 예, 후자 쪽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나만의 아이디어라도 상대방이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고개 끄덕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읽는 사람의 관점을 눈치를 보실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들이 가르침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예문을 만들 때 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가지고 예문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요. 예. 선생님들은 학원의 선생님들이나 어떤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라이팅 샘플 같은 거 만드실 때 자기만의 생각으로 어떻게 샘플을 만들어요? 그럼 너무 이제 이게 뭐랄까 거리감이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두루두루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도 자기만의 어떤 약간 고집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당연히 믿음이라든지 신념 같은 게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쓰지는 못하니까 그죠? 안 그러면 스피킹 샘플 쓸 때 다 내 얘기만 하게 그죠? 사생활 다 드러내고 그죠?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앞으로 라이팅 같이 공부하면서 지금 봐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그죠? 예, 이렇게 막 여쭤보시고 그래야 돼. 그래야지 저한테서 좋은 꿀팁들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제가 얘기할 것만 하게끔 놔두시면 꿀팁들 안 나와요. 그럼요. 제너럴하지 않은 아이디어면 어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책임은 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아이디어를 책임지셔야 돼요. 던지고 끝나는 건 없어요. 그냥 투척하고 끝나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잘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라이팅 쓰실 때 더 약간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상의해보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IELTS 라이팅을 좀 해보신 분들께서 들어오셔서 같이 이제 막 여러분 이때까지 시행착오 겪었던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좀 설득력 있게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너무 단정지으면 안 돼. 일반화의 오류를 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논설문을 쓰잖아요. 아, 그 이제 한쪽을 선택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찬성 쪽이에요. 그럼 반대하는 사람을 이렇게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세게 얘기하면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세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얘기를 설득력 있게 들어가려면은 아,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요. 그죠? 약간 이렇게 들어가니까 특히나 부정적인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하실 때는 조금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부드럽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부드럽게. 아시겠죠? Not too strong. Soften your message. Soften your message는 네 메시지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can 조동사라든지 may 조동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활용하셔가지고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음.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은요, 그래도 제가 이제 IELTS 시험 설명 소개 좀 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시간에도 오셔가지고 우리 라이팅 얘기 좀 많이 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꼭 들어오셔서 이때까지 본인이 시행착오 겪었던 거 얘기들 하시면 아, 이렇게 썼는데 이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물어보시면 저한테서 또 술술술술 꿀팁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만나가지고요. 저희 같이 또 라이팅 얘기해요. 아시겠죠? 예, 예. 여러분 오늘 고마웠어요. 이제 오늘은 일단 가고. 오케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저기 막 7788님 아주 좋아요. 리딩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에 할게요. 예, 이번 달은 라이팅만 3번 하고 다음 달에 리딩 3번 할게요. 오케이? 예, 안녕. 다들 잘 가세요. 리스닝 강의 들어요? 오케이. 안녕. 자, 짜짜짜. 이게 어디 갔냐. 오! 방송 끝낼 수가 없어. 잠깐만요. 제어창이. 어이구야. Excuse me.